지금 봤던 것처럼 자, 저는 놓고 난 다음에 딱 이 네 군데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헤어핀을 놓고 이동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서비스 처리를 할 때 내가 서비스를 너무 의식해서 죽이는 것보다는 내가 앞에서 봤는데 대신에 그만큼 뒤로 나가는 스텝 연습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방향을 이제 반대편 놓는 걸로 바꿔볼게요. 놓고 네, 역시나 똑같아요. 반대편하고 똑같아요. 앞에다 놓으면 상대방 역시도 공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나 올려줘서 수비를 하기 싫어할 거기 때문에 거의 앞에다가 많이 놔야지. 앞에 플레이가 특히나 자신 있는 사람들이면 사람일수록 네트 앞에다가 넘기려고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럼 저는 놓고 난 다음에 무조건 이 사람이 놓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라켓만 들고 푸시를 앞에 푸시만 보면 됩니다. 네, 근데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올라가겠지 하고 뒤로 무르는 순간 이거를 푸시를 때리지 못하면 제가 올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다가 볼을 보내고 난 다음에 라켓을 들고 앞에 양쪽만 집중해주면 됩니다. 그럼 헤어핀 하고 나서 살짝 푸시할 수 있는 준비랑 중간 지나가는 그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내 손이 닿는 정도의 높이, 볼들만 신경을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놨었을 때 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라켓만 들고 있으면 웬만한 것들은 저희가 다 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준비를 못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볼을 치고 난 다음에 움직이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저희가 특히나 복식 같은 경우에는 많이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 상대방이 치는 걸 보고 나서 움직이는 상황으로 갔었을 때에는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할 수 있기보다는 가까스로 쳐야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충분히 우리는 두 명이서 복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볼을 치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치기 전에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뭔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치고 나서 지켜보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치고 나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물론 갑자기 불필요한 자리로 불필요한 동작을 하는 건 오히려 낭비겠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 필요한 동작이나 필요한 공간으로 움직여주는 건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난 다음에 라켓을 드는 행위,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볼을 치기도 전에 칠 수 있는 공간을 마크해주는 행위들은 사실 너무 필요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볼을 쳤었을 때 이 상대방이 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생각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헤어핀을 놓는 걸 가운데다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다시피 앞에 헤어핀을 놓으려고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올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역시나 간단합니다.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헤어핀을 하고 난 다음에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올라가면 제 거 아니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또 똑같은 상황이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앞에다가 놓으면 여기 좌우로 헤어핀을 할 수 있잖아. 아무 때나요? 자, 이렇게 칠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것처럼 결국에 앞에서 하는 플레이는 가운데 좌우밖에 없어요. 그러면 놓고 난 다음에 좌우, 앞에 이렇게 세 군데만 정확하게 지켜주면 됩니다. 그럼 얼마든지 푸시를 때리거나, 푸시를 못 때리겠으면 놓기만 해도 돼요. 다시 한번. 다시 공격을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앞에 놓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동작이나 상황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린 것 같고, 이제 자, 두 번째로 드라이브 플레이를 했었을 때 상황을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자, 역시 드라이브를 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넘어오는 위치는 거의 동일해요. 그게 헤어핀이냐 커트냐 드라이브냐의 차이일 뿐, 오는 코스와 위치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나 저는 밑으로 드라이브를 걸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서 네트 상단 쪽으로 볼이 올라오는 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치고 나서 갈 수 있는 자리로 먼저 움직여 준다면
얼마든지 이 공격을 푸시로 연결해서 끝낼 수 있는 거죠. 근데 푸시를 못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놓으면 됩니다. 그럼 다시 올라올 거예요. 네, 이 정도로 이제 대각으로 했었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저의 직선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예요. 네, 첫 번째는 역시나 쳐놓고 이쪽을 지킬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네, 이렇게 상대방 침볼이 푸시를 때릴 수 있을 정도로 잘 넘었을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놔주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대각으로 커트. 네, 이렇게 한 것처럼 상대방이 커트를 직선도 할 수 있지만 대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상대방의 자세나 움직임이나 라켓을 보고 저희가 쫓아갈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네, 이렇게 되면 또 결정타가 날 수 있겠죠.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대각으로 커트를 했을 때 잘 넘어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역시 이렇게 놔줘서 다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아니면 아예 이렇게 놓는 작업만 해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상대방이 드라이브를 치더라도 내가 보낸 초구가 하단으로 잘 갔다면 충분히 라켓을 들고 잡을 수 있는 위치로 올 수 있어요. 그럼 역시나 마찬가지로 네트에서 푸시를 때리는 이 거리에서 한 이 정도로 거리만 벌어졌을 뿐이지 똑같은 위치에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서비스를 받기 전에 내가 헤어핀을 할 건지 드라이브 할 건지 알고 있잖아요. 내가 드라이브 헤어핀 했을 때 붙어주면은 내가 드라이브를 쳤을 때 내가 어떤 위치에 가 있어야 되는지가 궁금해요. 내가 서 있어야 되는 위치. 드라이브를 쳤을 경우에는 치고 난 다음에 자, 앞에 붙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아까 우리가 놓고 앞에 붙어 있었던 경우는 내가 친 볼이 앞에 있기 때문에 앞에 있어도 되는 건데, 이번엔 내가 친 볼이 뒤편으로 날아갔고 그 뒤편에다 힘을 실어서 볼을 쳤기 때문에 앞으로 볼이 넘어올 수 있는 경우에 생각보다 힘있게 세게 넘어올 수 있어요. 그럼 네트 앞에 붙어 있으면 이 볼을 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브를 걸었을 경우에는 치고 난 다음에 한 발짝 뒤, 이렇게 한 발짝 뒤 정도에서 준비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커트가 왔을 때 푸시를 때릴 수 있고 드라이브가 왔을 때 때릴 수 있고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헤어핀 했을 때 내가 친 공이 다시 돌아오는 속도가 그만큼 빠르기 때문에 앞에 붙어있지 않으면 바로 당할 수 있는데, 내가 드라이브로 치면은 어차피 뒤로 갔다가 오기 때문에 빠져 있어도 앞으로 오는 걸 확인하고서 충분히 갈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 발짝 나와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빠져나와. 네, 맞아요. 그래서 드라이브를 치면은 한 발 나와서 드라이브 잡을 준비하거나 앞으로 푸시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몸쪽으로 드라이브를 걸어 볼게요. 그럼 보통 이거는 서비스 넣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서비스 넣는 파트너가 받는 볼이 되겠죠. 네. 자, 가운데로 드라이브를 쳤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세게 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내가 가운데로 치게 됐으면. 그러면 보통 오면 가운데 라켓 들고 지키면 웬만하면 볼을 다 칠 수 있어요. 역시나 여기서도 때리지 못하겠으면 놔도 됩니다. 그럼 놓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놓는다든지. 다시 한번. 네, 이렇게 지키는 게 되겠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센 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발 정도 물러 있을 거예요. 그리고 라켓은 들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럼 내 근처에 오는 볼들은 손만 가져가고 몸만 가져가주면 얼마든지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몸쪽에 졌을 경우에는 저희 대신에 사이드로 드라이브를 세게 쳤을 경우에는 제가 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그 볼은. 그럼 그 공은 파트너들이 받아주는 거고, 다만 사이드로 볼이 빠졌었을 때 제가 그 체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은 저 뒤에서 서비스를 제 리턴을 받는 사람이 앞에다가 커트 짧게 놨었을 때 그 부분은 제가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 볼이 어떻게 넘어오는지 볼게요.
이렇게 놔주면 됩니다. 푸시를 때리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공격을 가져오고. 네, 맞아요, 맞아요. 다시 이번에는 이쪽이 될 수 있겠죠. 때릴 수 있는 볼들은 때리되 때리기 힘든 볼들은 다시 놔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큰 틀에서 저희가 생각했었을 때 세 가지였듯이 놓고 때리고 하나는 눌러준다. 자, 눌러주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역시 마찬가지예요. 코스는 넘어오는 것 자체는 상대방도 사이드 쪽이나 사이드로 제가 눌러서 보냈기 때문에 자, 공격은 저쪽에서 절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애초에 수비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라오는 볼이나 놓는 볼, 되는 볼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올라오면 어차피 제 파트너가 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저는 눌러놓고 라켓 들고 내 파트너가 때려줬을 때 그 다음 볼을 잡기 위해 노력을 하면 되는 거고, 방금처럼 파트너가 상대방이 제가 눌렀는데 사이드로 눌렀는데 커트가 왔다. 그러면 역시 그냥 놔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이제 이쪽 코스로 눌러준다고 생각했었을 때는 자, 잘해야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넘어왔을 때 때리거나 놓거나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침볼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도 지켜줘야 되거나 다시 라켓을 들어서 또 때려주거나 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올라오면 이제 제 파트너가 또 때려줄 거기 때문에 놓고 난 다음에 뒤로 물러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자, 가운데 역시도 제가 드라이브를 댔었을 때에는 저한테 세게 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가운데로 눌러줬을 때는 사실 드라이브를 치기는 생각보다 어려워요. 드라이브를 치기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파트너는 올려주거나 대거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역시나 또. 그러면 앞에 저희가 몇 번 보여드렸다시피 뜨면 때리면 되고 잘 넘어오면 놔주고 로 선택을 하면 저희가 한결 좀 더 편한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동호인분들이 이 중간으로 커트하는 거 방금 한 거 있잖아요. 이걸 잘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정말 좋은 기술이 될 거라 생각해요. 네. 이게 앞사람이 있기 때문에 앞사람 통과했을 때 이 뒷사람이 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한정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이걸 많이 활용하면 좋은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못 하는 거예요. 맞아요. 커트를 푸시 같은 걸 막 때리는데 중간으로 하는 걸 못 하는 것 같은데 한 번씩 시도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내가 뒷사람한테 커트를 했는데 앞에서 뜬금없이 쳐버릴 수 있잖아요. 아. 그러면 또 나한테 찬스가 올 수 있고.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활용을 많이 해보면 너무 좋은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변수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두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길거나 짧거나 낮거나 높거나 세거나 약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친 볼을 치고 난 뒤에 내가 지켜야 될 자리, 적어도 앞에 사람이라면 앞에 네 군데가 되겠죠. 여기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지키자. 근데 이 네 군데를 한 번에 네 군데를 보면 너무 힘들 수 있으니까 최소한 두 군데만 지킬 수 있게 그 볼을 두 군데만 지킬 수 있는 곳으로 보내놓고 난 다음에 지켜주면 저희가 조금 더 확률 높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들으면서 오늘 서비스 리시브, 서비스 리턴의 포인트는 내가 치고 나서 그 다음 공이 왔을 때 그냥 때릴 수 있으면 때리고 아니면은 무리하지 않고 놓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처음에는 디조분들이나 이런 처음에는 서비스 리턴 하고서 실수가 많은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네. 그냥 공격을 하기 위해서 여유 있게 플레이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무리하게 끝내기보다는. 네, 물론 상급자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은 방금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격적으로 어떤 플레이를 하고 네트보다 더 낮은 곳으로 공을 치고 그 다음에 공격을 만들어라 또는 공격을 해라, 그리고 그 다음 볼을 생각해서 때려라, 이런 게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지만 C조나 D조 아니면 초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도 이해를 하기가 조금은 더 사실 어려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실 그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C조, D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얘기 드렸던 것처럼 뭔가 그 다음 거를 해가지고 무조건 끝내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는 네트에 걸리지 않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바깥으로 아웃을 쳐내지 않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욕심을 내자면 어느 곳으로 치던지 네트보다 밑에 쪽으로 볼을 보내자. 네, 이 정도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번에 저쪽에서 어떤 볼을 치느냐, 그거 따라서 그 부분에 따라서 그 다음 부분들은 또 대처를 하거나 생각을 하시면 네, 좋지 않을까. 네, 오늘 이렇게 서비스 리시브, 서비스 리턴과 그리고 리턴하고 나서의 준비 자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되게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조금 그 카메라 환경이 좋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코트나 그런 어디로 가는지는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이미지 트레이닝. 이미지 트레이닝. 네,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하시면서 그 설명 들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영상이 될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저희가 처음 그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사실 복식을 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와 서비스 리시브는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특히나 시작하는 단계에서 상급자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중요하게 느껴지실 거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생각보다 뭔가 우리가 집중해서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나 여건이나 또는 뭔가 시간이나 노력을 들여서 연습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연습하고 우리만의 기술로 습득을 한다면 나만의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틈틈이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나에게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매주 월요일, 수요일 날 저녁에 이런 내용의 레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식하는데 정말 유익하고 좋은 레슨 프로그램을 저희가 레슨하고 있으니까 만약 일산이 근처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곳 한번 찾아와서 뭐 레슨을 받지 않더라도 코트 있으니까 운동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레슨 상담 같은 거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니콕 TV의 윤정 코치였고 네, 여울 배드민턴 센터의 정경영 코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